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를 어느 나라인지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오르기 전까지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지켜온 곳은 영국이란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그 많은 유럽 국가들 중 어떻게 영국이 제일 먼저 산업혁명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덕분이라고 하기엔 이 또한 산업혁명의 과정 중 하나일 뿐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식민지 덕분이라고 하기에도 영국 이전에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며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스페인은 영국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못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산업혁명은 다른 나라들이 아닌 영국에서 일어났던 걸까요? 영국이 엄청난 성장을 하며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차별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로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볼테르는 영국에 와 있던 시절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에 머무르는 동안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1727년에 사망하게 된 건데요. 영국에서는 그의 장례를 국가가 나서서 치러주고 명사들만 모신다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그를 안장하였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10,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뉴턴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일개 교수가 죽은 일일 뿐이었죠. 그러나 영국에서는 과학자를 대하는 모습이 다른 나라들과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볼테르가 보기에 영국이란 국가는 신분보다 학문을, 귀족보단 지식인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이작 뉴턴이 없었다면 산업혁명 또한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작 뉴턴이 근대 과학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영국에서는 뉴턴뿐 아니라 굉장한 과학자들이 많이 나왔었죠. 영국에서 이러한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영국 왕립학회가 설명해 줍니다. 뉴턴도 이 왕립학회 출신이었죠. 영국 왕립학회는 처음엔 여러 지식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으나 1666년에 정식으로 창립하고 1662년엔 국왕의 치커를 받았으며 현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로 명명되고 있는 학회입니다. 우리에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프랜시스 베이컨은 살아생전에 과학자들이 모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과학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연구를 하던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단체의 다른 사람이 그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고도 했었죠. 이러한 베이컨의 이념적 근간을 토대로 만들어진 단체가 영국 왕립학회였습니다. 누구의 말도 그대로 취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라는 학회의 표어처럼 학회의 회원들은 실험을 통한 객관성을 중요시하였고, 잘못된 이론이나 정보는 서로 지적하고 피드백받았으며 실험에 필요한 발명 도구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영국 과학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 학회는 신분과 학벌의 제한이 없었고 누구나 특정 분야의 재능만 있다면 회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산업혁명에 필요한 수많은 기계의 발명은 한참 늦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과학 발명에 불씨를 붙인 것은 영국이 1623년 제정한 전매조례라는 특허법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에서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지식이란 것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닌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러한 지적 창작물을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더욱 많은 지식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디어와 지식만 있어도 부를 가질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이 확립되면서 많은 발명가들이 자신만의 발명품을 개발하는 것에 공을 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었습니다. 본래 인류 최초의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임스 와트는 이 증기기관이 보다 더 많은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산업은 날개 돋친 듯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을 먼저 발명했음에도 영국보다 앞서기는커녕 영국에게 갈취를 당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도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이 개인의 기술과 지식을 보호하여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해준 것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데에는 자본 또한 필수적 요소였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산업이 발전할 수 없었겠죠.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본이 모이는 데엔 노예무역으로 유명한 삼각무역의 비중이 컸는데요.
자본주의와 노예제도의 저자 에릭 윌리엄스는 영국 상인들이 대서양 삼각무역을 통해 엄청난 자본을 축적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축적되었던 자본들이 산업 분야에 재투자되었던 것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본이 투자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삼각무역에서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은행이 중공업 발전에 투자를 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무역업을 하던 이들이 삼각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직접 중공업에 종사를 하며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발하는 데 쓰인 돈은 삼각무역 자본으로 설립되었었던 로우 피어, 윌리엄스 앤 제닝스 은행이 투자를 했었고, 앤서니 베이컨이란 인물은 삼각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을 기반으로 머서티드필 지역에 직접 제철소를 설립하고 철공업에 투자를 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또한 영국이 섬나라였던 것도 영국이 강대국이 되는 데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육지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상대 국가의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전쟁을 치르는 것은 그 난이도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영국이 본토를 침략당한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땅에서 크고 작은 전란이 많았던 시기 영국은 섬나라였던 덕분에 이러한 분쟁에 어느 정도는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섬나라의 군사력은 대체로 육군보다 해군이 강한 편인데요. 특히 육군이 먼저 있고 해군이 있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은 섬나라 특성상 해군력 증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제해권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588년 영국과 스페인 간에 일어난 칼레해전에서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승리한 사건은 전성기를 누리던 스페인이 몰락하고 영국이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었죠. 전투기란 것이 없던 이 시절 제해권 확보는 국가 간에서 엄청난 이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둔 영국은 본토 방어는 물론이고 상대의 해상로를 전부 차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박자가 딱 맞게 떨어지면서 영국은 꽤 긴 시간 전 세계의 패권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